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희대학교 학생증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좌진 장군의 신흥무관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링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수지씨가 건축학개론 수업을 들었던 건물, 바로 경희대 문과대학 건물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영화에서는 여기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로 나왔었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벤치가 이재훈씨를 기다리면서 수지씨가 앉았던 곳입니다. 건축학개론,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던 우리를 떠올리며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탑7 시작하겠습니다. 7위, 수도권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캠퍼스 안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로스쿨이 모두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즉 수도권에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한 캠퍼스에 모두 있는 학교는 경희대 서울 캠퍼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국을 따져보아도 경희대와 원광대밖에 없습니다. 캠퍼스에서 공부하며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졸업한 선배님들까지 더함으로 금상첨화죠. 또 서울 캠퍼스에는 어린이집, 경희유치원, 경희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즉 아기 때부터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희의료원,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네요. 6위, 랜드마크인 평화의 전당에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평화의 전당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유럽 중세시대로 날아간 것 같은데요. 학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벨기에의 생미셸 성당의 앞모양을 그대로 복제해서 지었습니다. 평화의 전당은 4,500석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의 공연장입니다. 캠퍼스의 사진 촬영 명소로 손꼽힐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꼭 들어가고 싶은 건물인데요. 그러나 재학생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수업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입학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행사가 주말마다 있다고 하니 주말에 학교 가면 꼭 들려보세요. 5위, 벚꽃이 피면 네모로 오세요. 놀이기구를 타고 싶으면 서울랜드로 가세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피는 벚꽃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경희랜드로 오세요. 서울 캠퍼스의 벚꽃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외부인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희랜드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요. 미술대학은 경희랜드의 전망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광경은 미술대학 앞에서 내려다보는 경희랜드입니다. 경희랜드는 봄의 벚꽃 시즌뿐만 아니라 가을의 단풍철에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 벚꽃이나 단풍을 담지 못했지만 한여름의 경희랜드도 아름답지 않나요? 벚꽃의 화려함과 단풍의 낭만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경희랜드로 꼭 오세요. 4위, 경희대 학생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 대학의 학생증은 학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은행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그냥 받아서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희대 학생은 캐릭터 타입과 휘장 타입 두 디자인 중에서 학생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의 학생증은 카드 앞면에 증명사진, 이름, 학번, 전공 등이 노출되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기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희대 학생증은 앞면에 캐릭터나 휘장으로 귀엽거나 멋지게 디자인되었으므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경희대 학생증도 학생증이므로 개인정보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쓰여 있으므로 그만큼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위, 서울 캠퍼스에는 네모를 2번이나 한다. 1956년 경희대의 전신인 신흥대의 대학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축제인데요. 지금은 대동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축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서울 캠퍼스에는 축제를 1년에 2번이나 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서울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경희대학교 축제, 경희사이버대학교 축제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축제와 경희사이버대학교 축제의 날짜는 겹치지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오는 축제를 두 번이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재학생이라면 두 번의 축제를 같이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는 학점 교류로 매 학기마다 3학점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강의이므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잊지 마세요. 2위, 장학금을 받기가 어렵지 않다. 장학금을 받으면 좋은데 참 어렵죠. 성적도 잘 나와야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것과 무관한 장학금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꿈 도전 장학은 창업, 학술 연구, 경희 정신 등을 소재로 한 보고서를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면 50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도 100에서 400만 원이나 되는데요. 꿈을 실현할 의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재학생이라면 도전하세요. 다음은 모자이크 장학입니다. 공모전에서 입상하거나 각종 자격증을 따거나 외국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만 포인트 이상 모으면 100에서 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다른 학생과의 경쟁이 없으므로 혼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됩니다. 자격증도 따고 장학금도 받고 참 좋죠? 1위, 학교 역사에 관계 있는 전공이나 교명에 어울리는 건물이 없다. 경희대는 1911년 만주 서간도에서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김좌진, 홍범도 장군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군 양성학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예 군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20년에 일본이 강제로 폐교시켰다가 해방 후 다시 개교했을 때도 교명이 신흥전문학원 신흥초급대학이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수성공원에 가면 신흥대가 경희대로 바뀌었다는 비석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로 시작한 대학이므로 군사학과가 있을 것 같지만 군과 관련된 전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1960년에 이르러서 교명은 신흥을 버리고 경희라는 새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새 교명은 조선 영조, 정조 때의 전궁인 경희궁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제가 서울 캠퍼스 곳곳을 누볐지만 조선의 궁궐이나 경희궁과 비슷한 건물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혹시 제가 못 본 궁궐 양식의 건물이나 앞으로 건축할 계획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경희대학교 본관 앞입니다. 이상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